여러분, 양치하실 때 피 나신 적 있으시죠? 언니들, 만약 요즘 들어 피가 조금이라도 더 잦아졌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제가 진료한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이 바로 그 피 때문에 기억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말수가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양치할 때 피 나는 건 나이 들어서 그냥 그러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검사 결과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잇몸 속 깊은 곳에서 생긴 보이지 않는 염증이었습니다. 그 염증이 피를 타고 뇌로 올라가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분의 입냄새도 양치로는 닦이지 않는 치아 사이 5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딱 이 5곳을 몰라서 20년을 고생하신 거였죠. 여기서 제가 지금 바로 언니들에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잠깐 거울 하나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래 앞니 안쪽, 혀 뒤쪽, 치아와 잇몸 사이 이 3곳만 보세요. 하얗게 껴있거나 피가 살짝 묻어있거나 누렇게 변해 있다면 그게 바로 입냄새와 잇몸 내려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잡기만 하면 입냄새는 일주일, 피나는 잇몸은 2주, 기억력은 한 달 안에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72세 여성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언니들이 반드시 닦아야 할 5곳의 위치와 방법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 잘 보세요. 당신의 입안이 그리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치과 전문의 최영숙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치할 때 피가 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잇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진료 현장에서 수만 명의 잇몸을 직접 보고 치료하면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잇몸병을 막고 이미 생긴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치질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야말로 치과 진료실 안에서만 은밀하게 알려드리던 실전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양치만 죽어라 해오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 인생 치아 건강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드릴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분들이 자주 빠지는 위험한 양치 습관과 누구나 망가지는 잇몸 라인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니 꼭 구독 버튼 누르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양치는 정말 열심히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만 하면 양치는 빠짐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치를 성실하게 하시는데도 왜 잇몸병은 계속 커지고 잇몸은 더 내려가고 입냄새는 점점 더 심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치질은 겉만 닦는 행동입니다. 표면만 닦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잇몸병의 80%, 입냄새의 90%, 충치의 절반 이상은 치아 겉면이 아니라 치아 사이, 그리고 잇몸 아래 깊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양치질만 하는 분들은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고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쓰레기통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숨어 있는 셈입니다. 아무리 좋은 칫솔을 써도 아무리 세게 닦아도 그 틈에는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잇몸병은 계속 깊어지고 피는 점점 더 많이 나고 결국 치아 뿌리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아래 앞니 안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쪽은 칫솔이 절대로 닿지 않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곳이 이미 하얗게 변해 있고 단단하게 붙은 이물질이 치아 뿌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기 치석입니다.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치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치아 사이 깊은 틈과 잇몸 아래는 전혀 청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제가 공개하려는 영업 비밀의 핵심입니다. 잇몸병은 칫솔로 못 막습니다. 입냄새도 칫솔로 못 잡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전신 염증으로 이어지는 입안 속 세균의 출발점도 바로 치아 사이와 잇몸 아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환자분들께 이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양치질보다 항상 이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평생 알고 계셨던 치아 청소의 순서를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따라하시면 이틀이면 피가 줄고, 일주일이면 입냄새가 사라지고, 2주면 잇몸 붓기가 가라앉고, 한 달이면 씹는 힘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치보다 먼저 해야 하는 그 행동, 그리고 왜 이것이 잇몸병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밥 먹고 양치해라. 양치가 제일 중요하다. 칫솔질 잘해야 건강하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양치를 했는데도 잇몸병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만 갔습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치아 관리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절대로 첫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처음으로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 양치는 마무리입니다. 청소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 말 한 가지만 바꿔도 인생의 치아 건강이 달라집니다. 방 청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닥 청소기부터 돌리시나요? 먼지 많은 데부터 털고 구석을 쓸고 모퉁이 정리한 다음 마지막에 바닥을 닦습니다. 입안도 똑같습니다. 입안에서 가장 더러운 곳, 음식물 찌꺼기가 숨어 있는 곳, 염증이 시작되는 곳, 이 세 곳이 양치보다 먼저 청소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첫째는 치아 사이, 둘째는 잇몸과 치아의 경계, 셋째는 잇몸 아래 깊은 틈입니다. 이 세 곳을 청소하지 않으면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겉만 반짝이고 속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저는 양치를 빠짐없이 하는데 왜 잇몸은 내려가고 입냄새는 더 심해질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양치는 치아 겉면만 닦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칫솔은 치아 사이 깊은 곳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잇몸 아래 염증 부위에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치보다 먼저 해야 하는 유일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치실입니다. 여러분, 치실을 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왜 해야 하는지, 치실이 잇몸병을 어떻게 줄이는지, 뇌 건강과 기억력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으신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치실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환자분들의 입안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치아 사이에 붙은 찌꺼기가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둘째, 잇몸이 치아에서 떨어져 비자 모양의 틈이 깊어져 있습니다. 셋째, 입냄새의 원인이 거의 대부분 치아 사이에서 올라오는 썩은 냄새였습니다. 넷째,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 염증 수치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양치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치실은 그냥 찌꺼기 빼는 실이 아닙니다. 치실은 잇몸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피가 나는 이유는 잇몸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염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이 이 말을 제일 두려워하십니다. 선생님, 치실을 하면 피가 나서 무서워요. 여러분, 피는 나도 됩니다. 오히려 피가 약간 나는 것은 잇몸이 회복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피가 난다고 멈추면 그날로 잇몸은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피가 조금 나더라도 부드럽게 계속 치실을 하는 것이 잇몸을 살리는 첫 단계입니다. 저는 잇몸병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정리합니다. 잇몸병은 칫솔이 아니라 치실로 잡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이 치실만 3일 하셨을 때 입냄새가 거의 40% 줄었고 양치할 때 피나는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간 칫솔까지 함께 쓰자 붉게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고 아침에 느끼던 텁텁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양치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치실이 먼저라는 말은 살면서 처음 들었어요. 이제 왜 치실이 양치보다 먼저여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아는 겉으로 보면 네모난 블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면이 작은 골짜기처럼 파여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끼고 하루 이틀 쌓이면 죽은 세균과 단백질 찌꺼기가 검게 변해 썩어 들어갑니다. 환자분들께 치아 모형을 보여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 저런 틈이 있는 줄 몰랐어요. 겉만 반듯하면 다 닦인 줄 알았어요. 바로 이 오해가 잇몸을 가장 빨리 망가뜨립니다. 양치는 위아래 겉면만 닦는 도구입니다. 칫솔모가 들어가도 그 깊은 틈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분들은 침이 줄고 치아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더 많은 찌꺼기가 붙고 더 빨리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실이 반드시 먼저여야 합니다. 치실은 치아와 치아 사이, 즉 치아 옆면을 닦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 옆면이 잇몸병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본 결과 잇몸병 환자 10명 중 9은 문제가 앞뒷면이 아니라 옆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을 닦지 않으면 치석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잇몸을 뿌리에서 밀어냅니다. 그게 바로 잇몸 내려감입니다. 이제 치실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치실을 치아 사이에 넣을 때 절대 세게 밀어넣지 마십시오. 세게 넣으면 잇몸이 상하고 피가 많이 납니다. 부드럽게 톡하고 넣고 치아 옆면을 따라 쓸어내리듯 움직이시면 됩니다. 둘째, 내리기만 하지 말고 올리는 동작까지
꼭 하셔야 합니다. 내려줄 때는 음식물이 떨어지고 끌어올릴 때는 미세한 세균막이 벗겨집니다. 셋째, 치실은 치아 하나를 2번 닦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틈은 하나지만 치아는 2개입니다. 각 치아 옆면을 한 번씩 총 2번 쓸어내리셔야 한쪽이 남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가 치간 칫솔입니다. 치간 칫솔은 이미 치아 사이가 벌어진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시니어 여성분들은 잇몸뼈가 약해지면서 치아 사이가 자연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 치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치간 칫솔을 함께 쓰면 넓어진 틈을 완전히 청소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선택은 살짝 뻑뻑하지만 통과는 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작으면 거의 안 닦이고 너무 크면 잇몸이 다칩니다. 앞니 사이에는 작은 사이즈, 어금니 사이에는 조금 큰 사이즈, 이렇게 방마다 걸레를 다르게 쓰듯 입안도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치간 칫솔을 함께 쓰기 시작한 뒤 한 달 만에 잇몸뼈 높이가 더 내려가지 않고 잇몸선이 안정되었습니다. 이건 양치만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잇몸병을 잡는 올바른 순서는 첫째 치실, 둘째 치간 칫솔, 셋째 양치, 이 3단계입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잇몸병의 절반 이상은 일주일 안에 조절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하루 3분 루틴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치실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텁텁하니까 대부분 칫솔부터 찾으시지만 그렇게 하면 밤새 굳은 찌꺼기가 칫솔에 밀려 잇몸 아래로 들어가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아침 치실은 2군데만 집중하십시오. 첫째, 아래 앞니 안쪽, 둘째, 어금니 바깥쪽 깊은 틈, 이곳이 밤새 가장 많이 끼는 자리입니다. 아침 치실 후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합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진 곳 위주로 살짝 뻑뻑한 느낌이 나는 사이즈로만 한번 쓱쓱 통과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양치를 하시면 됩니다. 점심 루틴은 아주 짧게 가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전체 치실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음식물이 잘 끼는 2군데만 30초만 투자하십시오. 아래 앞니 안쪽, 어금니 사이 이 2곳만 간단히 치실을 해주셔도 염증이 쌓이는 속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치간 칫솔은 선택, 양치는 평소처럼 하셔도 됩니다. 저녁 루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찌꺼기와 세균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체 치실을 하셔야 합니다. 부드럽게 넣고 치아 옆면을 따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시고 필요한 부위는 치간 칫솔까지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녁 치실은 입냄새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은 저녁 치실만 제대로 시작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남편분이 먼저 요즘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혀는 입냄새의 70%가 생기는 부위입니다. 특히 혀 뒤쪽 깊은 곳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고 손이 잘 안 닿기 때문에 대부분 대충 지나가 버리십니다. 혀는 나이가 들수록 표면이 거칠어지고 작은 골짜기가 생기면서 세균과 찌꺼기가 더 잘 달라붙습니다. 이때 칫솔로 세게 밀면 혀가 상하고 오히려 세균이 더 자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혀 전용 클리너를 쓰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넓은 도구로 숨은 코로 쉬고 혀를 쭉 내민 상태에서 뒤에서 앞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혀 앞쪽만 닦으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혀 뒤쪽 1cm입니다. 여기를 3일만 집중해서 닦으시면 입냄새는 최소 절반, 많게는 80%까지 줄어듭니다. 실제로 72세 여성 환자분은 치실과 치간 칫솔을 열심히 했는데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혀 뒤쪽을 보니 하얀 막, 즉 설태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혀 청소 방법을 알려드리고 하루만 실천하셨는데 그 다음 내원 때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안 세균수가 줄어들면 전신 염증도 함께 내려갑니다. 침분비가 늘면서 입안 면역이 살아나고 잇몸 염증이 줄어들면 그 염증 물질이 뇌와 혈관으로 올라가는 속도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잇몸이 좋아질 때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덜 멍하다, 두근거림이 줄고 자는 동안 몸이 편안해졌다. 입안 청소 하나가 뇌 혈류, 수면,
전신염증까지 같이 바꿔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세게 닦아야 잘 닦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성분들께 가장 위험한 습관이 바로 이 세게 닦는 양치입니다. 칫솔모가 잇몸을 계속 때리면 잇몸선이 점점 내려가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며 시리고 씹는 힘이 떨어지고 얼굴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의 입체감은 치아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씹는 힘이 줄어들면 볼살이 처지고 턱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양치는 힘이 아니라 결입니다. 부드럽게 모가 닿는 방향으로만 쓸어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한쪽만 더 닦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쪽은 잘 닦고 오른쪽은 대충 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덜 닿는 쪽만 잇몸병이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양치는 약한 쪽부터 시작하십시오. 손이 잘 안 닿는 쪽부터 시작하면 양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춥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입안을 관리할 때 반드시 따로 생각해야 할 곳은 치아 사이, 잇몸 아래, 혀 뒤쪽 이 세 군데입니다. 하루 3분 루틴은 이 세 곳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아침, 치실, 치간 칫솔 양치. 점심, 잘 끼는 두 군데만 짧게 치실, 양치는 평소처럼. 저녁, 전체 치실, 치간 칫솔, 혀, 청소 양치. 이 순서만 지키셔도 첫째 날에는 아침 텁텁함이 줄어들고 셋째 날이면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고 일주일이 지나면 붉게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고 2주가 되면 씹는 힘이 다시 안정되고 한 달이 되면 잇몸선이 내려가는 속도가 멈추고 입마름과 전신 피로감까지 함께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을 채우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한 달 후에는 이 루틴을 계속해야 하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한 달이면 잇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잇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침은 치실, 치간 칫솔 양치. 이 순서를 유지하시되 치간 칫솔은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점심은 앞니 안쪽과 어금니 사이만 짧게 치실. 저녁은 반드시 전체 치실, 치간 칫솔, 혀 청소, 양치. 이 4단계만큼은 습관처럼 가져가셔야 합니다. 왜 어떤 분은 다시 나빠지고 어떤 분은 1년이 지나도 잇몸이 건강할까요?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가 나도 부드럽게 계속한 분과 피가 난다고 멈춘 분의 차이입니다. 둘째, 입안을 부위별로 관리한 분과 그냥 양치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 분의 차이입니다. 입안은 관리한 만큼 좋아지고 포기한 만큼 망가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이 하신 말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치실을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제는 치실이 제 인생을 바꾼 습관이 됐어요. 입안이 깨끗해지니까 웃는 것도 편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자신 있어졌어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꿀 때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그 작은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성분들께 꼭 필요한 입안 건강, 뇌 건강, 혈관 건강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쉽게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드릴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오늘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온돌방 건강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